네, 보수 딴따라 이번 시간에는 전환길은 누구인가 부제 리더의 자격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전환길 선생님과의 인연은 제가 지금 41살인데 23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제가 18살 고3 때 이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3 18살 때 제가 대구에 있는 유신학원에 이제 수능 이제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하러 배우러 이제 학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전한길 선생님께 배웠던 거예요.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전한길 쌤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제 갔죠. 갔더니 그 쌤이 계셔서 그냥 들었던 건데 저는 정말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 그렇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강의를 하시던 그 열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전달이 될 정도로 기억이 나거든요. 심지어 그 유신학원 강의실 내부의 냄새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단 한 명도 졸지 않게끔 그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모든 학생들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과 실력이 있으셨고 또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트가 남다르세요. 그래서 뭐 엄청 유쾌하게 또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런 완급 조절이 완벽했지 않나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그 제가 고3이면 뭐 물론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진정성을 느끼기에 제가 어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느껴졌어요. 그 정말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학생의 인생을 걱정해 주는 게 너무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그 이제 그때 선생님이 교재를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하셨는데 그때부터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심지어 전환길 쌤을 모르는 타 지역에서도 아마 그 교재가 제일 잘 팔렸던 교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그 교재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어떤 성경적인 그런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아주 툭쳐졌고, 근데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면 보통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워낙에 한길쌤 자체가 이 정직한 그런 신념과 어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타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존중과 리스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진짜 리스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좋은 사람은 사람의 유형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끼리끼리 논다고 그 안에서 뭐 좋고 나쁘고 이렇지 모든 다른 사람의 유형으로부터 존중받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만한 정말 리스펙 중에 리스펙인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한 5명을 꼽아 본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수능 보고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또 나름대로 살다 보니 이제 잊혀졌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한창 또 뭐 공무원 수업 뭐 이렇게 하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이제 핫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영상들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우연히 이제 전한길 쌤의 강의 영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근황을 알게 됐더니 보니까는 이제 서울에서 또 1타 노량진에서 1타 강사가 되셨더라고요. 역시 선생님 어디 가서도 1타가 될 수 있을 만한 실력이면 의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지난 이야기를 듣자 하니 또 유신학원을 인수하셨다가 크게 또 한번 사업이 이제 잘 안 돼서 20억 빚더미에 진 거를 다 이제 성공으로 극복을 하신 또 경험담을 또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왜냐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래서 제가 꽃보다 전환길 채널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이 유머러스한 그런 강의들을 이제 재밌게 이제 또 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또 사건이 터진 게 뉴스에 갑자기 전환길 쌤이 나와요. 뭐지 뭘 또 잘못하셨나 혹시 뭐 실수하셨나 보니까 그때 이제 소방 공무원 시험이었나요? 경찰 공무원인지 소방 공무원인지 소방이지 싶은데 거기 이제 문제를 출제위원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제 대학 교수도 전공자도 겨우 이제 막 찾아봐야지 이제 확실히 알만한 그런 난해한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길 쌤이 항상 이제 직접 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문제 풀이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예. 지엽적인 것도 뭐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애들이 맞추냐고 공부한 사람을 붙이고 안 한 애들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어떻게 하냐고 완전히 막 장기 쌤이 극대노를 하셔가지고 그 출제하신 사람한테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완전히 욕을 한 바가지를 그냥 뭐 알고 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내지 말라는 식으로 막 쌍욕을 막 그래서 막 뉴스를 타고 근데 뉴스에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막 욕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자극적으로 내보내던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죠 그쵸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1타 강사의 위치에 그 수십억의 연봉이 있는 자리 탑의 자리에서 아무리 이제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정도가 아니라 1등 강사인데 그냥 자기가 적당하게 얘기하고 적당하게 그냥 뭐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적을 만들지 않아야 사실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무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바른 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막 그렇게 욕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으로 기사 띄우고 하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람에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그런 난해한 문제가 안 나온 이제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덕을 봤죠. 심지어 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던가요? 그 전환길 쌤이 키워낸 제자들만 하더라도 공무원 제자들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각종 예능이나 어떤 TV 프로그램에도 이제 출연을 하시고 이제 본인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담은 뭐 인생 10계명부터 해서 이제 자서전도 이제 출판이 되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다가 이제 사건이 이제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때도 사실은 전한길 쌤이 그냥 이거 뭐냐 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동을 파헤치다 보니 이제 계몽이 되셔가지고 이게 실상이 이게 아니구나 뭔가 문제가 있다. 성관이를 비판했다가 성관이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통속이 돼서 전한길 쌤을 고발하는 꼬라지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나라의 심각성을 이제 깨달으시고 선봉에 쓰셔서 지금처럼 이제 이 길을 쭉 미국에 막 건너가서 막 하시다가 막 이렇게 지금은 자유 한길단을 만드셔서 이제 보수 우파의 어떤 길잡이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물론 보수 내에서도 막 전한길 쌤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무슨 뭐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는 가지각각이지만 제가 방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한길 쌤의 행보를 쭉 봐왔지 않습니까?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처럼 진실되고 뭐 말이 좋아 뭐 법 없이 살았다 그러지 실제로 진짜 법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청렴하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 인생에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흠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한길 쌤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유머 코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막 욕도 하고 막 투박하고 막 약간 그러니까 좀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뭐 함께 동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과 열정을 알고 이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근데 그 전한길 쌤이 키워낸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전한길 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길 쌤이 우파의 어떤 선봉 대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늘 매일 밤 10시에 라이브를 하지 9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내가 만약에 저렇게까지 청렴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좀 오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떳떳하지 않으니까 저렇게까지 반복해서 그러니까 올곧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 깨끗한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좌파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레드선 해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전한길쌤 우파로서 정직함을 가지고 진짜 법 없이 살았던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뭐 돈이 이걸로 뭐 코인팔이라 그러는 돈 번다 그러는데 그거 원래 전한길쌤이 얼마 벌었는데요. 그거 뭐 돈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치면. 그렇지만 우리가 자비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비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파의 어떤 힘을 모아서 하는 거가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해야지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산팔이라고 또 최근에 욕을 많이 막 하고 그러던데 우산팔이요? 제발 나라 파는 것보다 우산 팔아서 그 돈으로 그 군자금으로 좌파랑 싸우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 뭐 트집 잡으려니 뭐 또 우산이 중국제다 택도 아닌 걸로 또 온갖 욕을 다 하던데 꼭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욕하는 사람들이 뭐 반일 후쿠시마에는 막 환장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꼭 보면은 동물의 닌텐도 동물의 숲 안에서 또 반일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모순이 한두 개라야지 뭐 말이지. 그래서 뭐 좌파들이 이제 단합이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들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동훈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위장 우파들, 이제 뭐 엔추파도스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좌파들에 비해서 분열이 되고 그들만큼 단합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 맞는 건 맞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 하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보수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10개를 주장하면 다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틀렸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분열 아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좌파는 어떻습니까? 좌파는 악으로도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우리 안에서는 맞고 틀린 거 없다. 그게 이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그들이 얘기하는 연대, 상생 이런 보기 좋은 단어들로 포장해서 그들은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좌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진영에 불합리하고 불리한 거는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좌파들을 설득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지만 검찰을 없애고 검찰을 왜 없앱니까? 검찰을 판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뭐 말도 안 되게 그 많은 판사들을 늘려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유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선진국들 뭐 OECD 따라가고 온갖 안 좋은 건 다 수입하면서 그런 거는 왜 또 따라 안 하죠? 그 3살짜리, 5살짜리 조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강아 뭐 우리 나쁜 사람을 잡아주는 경찰 아저씨들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물으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도 너무나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원숭이의 지능만 가지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뭐 전문성이 필요해요? 나라를 좀먹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파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 선동당해서 사람이 좋아서 지지한다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다는 게 말이 되는데 이런 누가 봐도 악이고 거짓인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좌파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온갖 무슨 두루뭉술한 말로 하든지 좌파의 또 종특 뭔지 아십니까? 악과 거짓에 누가 봐도 악이고 누가 봐도 거짓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정 멘트가 있어. 고정 멘트. 우파 너네도 똑같아. 항상 악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이게 진짜 최악인 거예요. 자, 우파의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파도 우리 쪽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잘못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법치라는 게 왜 법치입니까? 경중에 따라서 이 차등을 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과 살인이 죄의 무게가 같습니까? 하고 같은 도둑질이라고 해도 10만원 훔친 것과 1억 훔친 것 이렇게 비교 안 해도 됩니다. 10만원 훔친 것과 15만원 훔친 것 이 5만원 차이라도 아니 5만원 차이 뭐예요? 단 뭐 몇천원 차이라도 더 훔친 게 더 그만큼 그 값어치만큼 더 잘못한 거죠. 이걸 어떻게 같은 가치로 매기나요? 그러니까 죄를 항상 동일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옳고 그름과 다름을 분간을 못하는 사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당연한 얘기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전환길 쌤처럼 그런 삶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수 우파 중에 전환길 쌤 말고 누가 이 정도로 그 정도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김현태 당장님도 그렇고 매분 계시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진짜 드물거든요. 하고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해도 그렇게 증명도 잘 안 되고요. 전환길 쌤은 이제 일타 강사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공인의 어떤 그 스탠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라는 게 그렇거든요. 뭐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참 정치판에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도덕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 기회자들이고 이용해가지고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바로 스탠스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꼬라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안이 없다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이게 우파는 우파로서의 가치와 어떤 신념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게 우파인 거지.
때에 따라서 뭐 숨기고 뭐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믿지 않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그들은 또 실패만 반복하다가 나중에 계속 변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피한답시고 뭐 장동혁이라 그러는데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장동혁이 제2의 한동훈이면요. 애초에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무조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처세를 보면 미국에 누구를 만나고 왔으면 그 왜 말 못해? 에? 무슨 파리 연인이에요? 입 없어? 왜 말 못해? 에? 이 미국이 내 동맹국이다. 에? 왜 말을 못하냐규? 왜 말을 못하냐고. 그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오히려 해야지 더 좌파들에게 압박이 되고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공개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해? 뭐하고 왔는지, 뭐 놀다 왔는지, 무슨 그런 대첩보 작전, 007 스파이 작전입니까?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를 비밀로 할 정도면 진짜 나중에 무슨 아이언맨 슈트 입고 항공모함이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래 용서가 되지. 할 말 너무 많지만 또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리더다운 리더가 몇 명 없습니다. 음악계에서도 물론 제가 박진영을 너무 좋아하지만 최근 행보는 또 본인 입으로는 뭐 좌우로도 우로도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재명 밑에 무슨 뭐 또 한 자리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JYP는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평가했을 때는 그 모든 이제 어떤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는 사람이고, 그 이제 자기가 키운 아티스트한테 다 유기농 밥으로 이제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도 성접대나 이런 구설수에 전혀 휘말리지 않으로 노력했고, 또 바르게 교육하려고 뭐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른 교육을 이제 회사 내에서도 실천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지식도 해박하죠. 그래서 그것도 뭐 사입이다 그런 사람 많은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종교를 다루는 채널이니까. 어찌됐든 리더는 그런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환길 쌤을 지지하고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으로 또 온라인 상에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고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분명한 리더가 있으니까 그 리더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 물들어 버린 이 한국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